행복, 성공, 그리고 사랑을 괜찮아 TV와 함께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 TV지기 아엠입니다. 어제 상담 중에 선생님, 상처가 무엇인가요? 라는 아픈 영혼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우리의 심장 깊숙이 박혀 있는 가시이며 괴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그분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타인과 상처를 준 가해자, 특히 부모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피해자 자신은 엄청나게 큰 고통으로 다가와 느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라는 사실에 참 많이 슬펐고 참 많이 아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 쓰라린 아픔을 겪고 있으며 저 또한 자주 고통으로 인해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치유되기 전에는 인생은 고해의 바다가 맞습니다. 그 가시와 괴물은 치유가 되기 전에는 바람만 불어와도 누군가의 눈빛, 말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후벼 파게 됩니다. 그 칼끝은 피해자인 자기 자신과 가족, 또 이웃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분노, 두려움, 우울, 중독, 공황장애 등 참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아프게 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상처받아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만나 인정하고 안아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모가 되어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받고 싶었지만 받지 못했던 무한한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사랑, 자기 돌봄입니다. 제발 아프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타인을 공격하는 그 강한 에너지를 아직도 그 어둡고 피가 나는 깊은 골방에서 두려움과 분노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꽂혀있는 가시는 자기 자신만이 뽑아낼 수 있다. 김상월 작가의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시를 자신의 빛나는 심장에 꽂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지금 용기를 내어보세요. 두 번째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자식의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뜨거운 사과, 상처로 인해 피를 흘리는 심장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의 묘약이 담긴 깊은 사과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그들은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야. 다 지난 일을 왜 자꾸 꺼내? 나도 피해자야 하고 회피하고 남 탓으로 돌린다면 부모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이들의 삶은 날개를 잃고 어둠 속으로 추락을 하고 말 것이며 다시는 빛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방식의 사랑을 주고 아파하는 부모의 가슴에 자신이 받은 것 10,000배 이상으로 되돌려 받게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모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지금부터 전해주세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치유되는 데는 조건 없는 누군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인정받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님도 그런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도 받아보지 못했기에 줄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심폐소생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픈 상처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입니다. 눈먼 자가 가족의 삶의 여행길을 안내하고 무면 운전자가 온 가족이 타고 있는 가족의 여행길에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제발 두려움과 분노에 떨고 있는 눈을 크게 뜨시고 빛을 보시고 가족이라는 차에 운전면허증을 따보세요. 지금부터 용기 내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상월 작가님의 하루 10분 내면아이 치유하기 책을 소개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이분 역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꼈으며 이 세상에 태어나 상처받고 삶을 버텨내고 치유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과 타인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랑 자체이며 위대한 능력자입니다.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진짜 자신을, 타자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온몸으로 체득한 그런 작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두는 그런 위대한 능력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 속으로, 행복 속으로 아름다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면아이와 함께 평온한 마음이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순간 내가 목숨을 걸고 부여잡고 있던 내 삶의 전부였던 것들이 사실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낡은 습관을 버려도 온전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오로지 사랑으로 충만한 나는 나의 존재 자체로 행복하다는 것을 체험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 사랑으로 축복의 삶을 살 당신을 미리 축하한다. 책 내용의 일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10분 내면아이 치유하기. 김상월 지음. 내면아이 치유로 삶이 축복이 되다. 넘치도록 사랑을 줄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에밋 폭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신을 기분 좋게 하려고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 버림받을까 두려워 전전긍긍한다. 그래서 자신의 자아는 타인의 승인에 중독되어 버렸다. 타인의 승인이 곧 자신의 자존감과 행복이라고 믿고 있다. 내가 나로 살아가기보다 상대방의 불만을 사지 않기 위해 나를 희생하기도 한다. 원치 않는 보살핌, 우러러 나오지 않는 금전 지출.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는 손님 초대. 온전히 혼자 있고 싶은 날조차 연인이나 가정의 구성원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스스로 우러러 나오지 않는, 행복하지 않은 이런 의무적인 행동들은 은연중에 나의 자존감을 깎아먹는다. 이런 동반이존적인 관계는 두 사람 모두에게 큰 고통을 준다. 이런 동반이존 가족이 가장 흔한 인간관계 유형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관계에서 엮이는 가정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크다. 엮이는 가정이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돌보미 역할을 하지 못한 가정이다. 알코올, 일, 섹스, 도벽, 상습 도박자, 아동학대자, 텔레비전, 약물 중독 등 각종 중독과 통제가 안 되는 질환 등으로 부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가정을 말한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란다. 결국 어려서부터 자신은 가치 없고 보잘것없으며 나쁘고 못됐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결국엔 자신 때문에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자신을 미워한 나머지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남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
사람은 항상 공통된 상처에서 동질감을 느낀다. 이 아이는 결국 성인이 되어 같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만나 다시금 동반 의존 관계를 맺는 가정을 이루고 악순환의 반복이 이루어진다. 수치심이 내재된 사람들이 만나 결혼한 부부는 더는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각자의 가정에서 겪었던 상처와 수치심을 들고 와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셈이니 얼마나 불완전한 형태의 모습인가. 그 부부들 사이엔 이미 수치심으로 뭉쳐진 생활이므로 타인은 물론 가족 간에도 친밀감을 가질 수가 없다. 이들은 자신들의 수치심에 똘똘 뭉쳐 끊임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 최면을 걸어놓는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어느 선에 닿으면 타인을 밀어내게 된다. 이 수치심의 부부들은 대화가 거의 없다. 또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싸움을 하게 된다. 서로 더 큰 것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하고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비난을 하며 이기고 지는 싸움을 반복한다. 서로 간의 상처를 수시로 후벼 판다. 서로에게 동의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이루며 산다. 그래서 대화가 없다. 이들은 이것이 평화로운 삶이라고 규정하며 산다. 마치 같은 배를 탔을지라도 항해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배가 침몰하지 않는 선에서 살아가는 그것과 같다. 그들은 그것이 항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배를 지키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가정은 배는 비록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발전과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가정에서 아이가 생긴다면 아이는 사회성은커녕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자기 발전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 모델 어른이 없기 때문이다. 아이는 다시 부모의 수치심이 가득한 삶을 배우게 될 것이고 다른 수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골라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 마음속에 꽂혀 있는 가시는 자기 자신만이 뽑아낼 수 있다. 가시를 뽑을 땐 두려움도 있고 어쩌면 상처가 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자연스레 곧 아물게 될 것이고 그곳에 새살이 돋게 된다는 걸 믿어야 한다. 상처가 아물게 됨을 믿어야 한다. 가시를 꽂고 다닐 때와는 전혀 다르게 자유롭고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해방 상태가 된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존재하기는 할까 싶던 행복을 맛보게 된다. 착한 척, 행복한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 진심으로 행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해를 해야 한다고 마음을 먹는 일. 가시를 뽑아버리고 새살이 돋는 것을 허락하는 일이다. 내면의 상처 치유와 자기 개발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자기 개발은 내면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이다. 내면 아이 상처 치유를 할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바로 나의 짝꿍, 즉 배우자나 애인을 가르치려 하거나 설득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같이 변화하면 더 행복한 거 아닐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나의 변화와 나의 발전이 우선이다. 당신이 내면 아이를 치유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사실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인맥을 맺고 오다가 상처 치유 공부를 하면서 아, 이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오면 화가 났던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함께 변화하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다. 내가 먼저 변하면 된다. 내가 먼저 진취적이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면 된다. 백만장자 시크릿의 저자 하브 에커는 말했다.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약해진다. 여전히 도태된 사람은 당신이 빛이 나는 존재로 변했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당신의 변화를 눈여겨볼 것이다. 당신이 발전되고 행복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며 닮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어둠은 찬란히 빛나는 빛을 이기지 못한다. 에너지는 전염성이 강하다. 내가 강한 빛이 되어 찬란히 빛날 때 그들에게 빛의 에너지가 전염될 것이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부정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관점이 명확하다. 심지어 비난하고 깎아내리는데 선수가 따로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동안 꼼짝 못하고 휘둘려 온 것이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긍정적이다. 이런 사람은 따로 공부해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인 사람들로 인해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고 내 성장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혼자 남는 게 두려워 다시 그들의 무리에 남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세상엔 긍정 에너지와 부정 에너지가 존재한다. 굳이 부정 에너지에 감염되어 살 필요가 있을까? 일부러 시간 내서 만나 돈을 써가면서 자리에 지금 있지도 않은 사람의 비난과 험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그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그 자리에 당신이 안 끼어 있으면 된다. 그리고 한심한 그들을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한심한 그들을 내 성장의 각성제로 이용하면 된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나의 내면의 행복과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면 된다. 오로지 내가 비침을 깨닫길 바란다. 다른 이들과 함께 있어도 즐겁지만 혼자 있어도 즐거운 내가 되면 외로울 틈이 없다. 나는 평일보다 휴일이 더 바쁘다. 글도 써야 하고 유튜브도 찍고 냉장고 정리, 화장대 정리, 옷 정리, 화초 가꾸기, 수시로 옷다림질하기, 딸기와 산책하기, 반찬 만들기 등 한 달에 4번을 나누어 일해야 할 정도로 무척 바쁘다. 내가 하는 일이 안 한다고 꼭 티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런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이루는 작은 성취감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의욕을 준다. 도전을 멈추지 않게 한다. 작은 성취 속의 행복을 느낀다. 이런 잡다한 일을 할 때 내면 아이는 신바람이 난다. 내가 자기와 소꿉놀이를 하며 놀아준다고 생각한다. 내면 아이가 즐거워하는 일은 나도 즐겁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